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등전이 본딩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KC 보면 143부터 될 거예요. 저희가 142.2까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42.4는 안 했어요. 이거는 기존의 판단 기준 22조에 있는 거라서 이건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142.5도 우리 변압기 중성접지 쪽인데 이것도 우리 18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142.6이 공통접지랑 통합접지인데 이건 제가 좀 뒤로 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321에 보면 특고합 접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개념 편 그쪽에서 설명드렸죠. 이게 공통접지, 통합접지라는 게 결국에는 특고 쪽이랑 저합 쪽 접지를 연결하는 개념이라서 같이 봐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321 볼 때 그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42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43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등전이 본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나오죠. 143 등전이 본딩. 이게 지금 이 규정엔 되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적용하려면은 머리 아픈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노출 도전부가 있고 여기 접지하는 게 우리가 보호 도체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충전부가 연결되는 거고 여기는 이런 배관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충전부가 연결은 안 되는데 이제 도전 경로는 되는 거죠. 여길 저희가 뭐라고 했죠? 개통의 도전부라고 했죠. 이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어디는 해야 되고 어디는 안 해야 되고 이런 거부터 아마 이제 KC가 적용되는데 현장에 설치하는 거는 되게 악유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따로 대한전기협회에서 이제 기술 지침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 내선 규정이 개정될 것 같긴 한데 이 등전이에 대해서 상세한 시공 지침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지. 제가 첫 직장이 이제 조선 쪽이었거든요. 그쪽에 이제 해양 플랜트였는데 이쪽은 이제 안전이 중요시되고 유럽 스탠다드라서 이미 IEC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시공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등전이 본딩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서 나온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데 이렇게 등전이 본딩 도면 해가지고 전부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해서 이제 현장에서 맞춤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공을 하고 나서 요 선주라고 하죠. 선주 감독관들이 감독을 하는데 요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말을 해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솔직히 100%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없을 거예요. 저희도 시공하다 보면. 근데 여긴 해야 되는 장소인데 안 돼 있으면은 이제 해야 되죠. 이제 그나마 조선 쪽은 좀 좋은 게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구조물이 있고 요 전체가 어떻게 보면 쇳덩이에요, 쇳덩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접지 극 개념이에요. 조선 쪽은. 여기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좋았던 게 요런 여기 배관이 있으면 등전이 본딩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요런 근처에 있는 스트럭처에 그냥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접지가 된 걸로 보고 등전이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냥 건축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접지, 말씀드린 접지 극이 있고
접지 단자가 있고, 그럼 여기에 어떻게든 연결이 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시공하기가 까다로울 거란 생각이 있고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정착되려면 일단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오늘 강의는 지금껏 여담이고요. 요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개론 수준으로, 실제 뭐 요런 규정 자체는 뭐 내용이 크게 많이는 없어요. 이거 현장에 적용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등전이 본딩 적용해서 이제 어디다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에는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이제 외부에서 유틸리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유틸리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수도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가스관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요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쪽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이제 등전이 본딩을 선을 빼서 이거를 우리 주 접지 단자 이런 데 있죠. 요런 데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기 접지극 있고. 그래서 요 금속 배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이나 보면은 이제 철근 같은 거, 보강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도 본딩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각, 이게 뭐 아파트면은, 이게 요런 층이 있고, 요쪽으로 뭐 수도관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노출되는 수도관은 무조건 등전이 본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제일 사람이 접촉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봐요. 이걸 보시면 이게 그 LH 공사에서 뭐 전기 안전 쪽 해서 이런 좀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해서 실제로 시공했던 예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런 이게 금속 배관 무슨 수도관인지는 수도관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건 보온재 싸져 있는데 그 내부에 이렇게 요런 링 같은 거 해가지고 도전성을 유지하고 여기다 이제 터미널을 연결하는 거죠. 케이블 볼팅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등전이 본딩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내는 게 등전이 본딩이고, 요 선이 이제 요 메인 주 접지 이거는 이제 배전반 접지 단자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작은 케이블, 접지 케이블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굵은 케이블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해서 뭐 또 주 접지 단자나 이런 데로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등전이를 구성하는 거예요. 뭐 가스 배관 같은 게 이렇게 되잖아요. 뭐 요런 지에 그러니까 땅 레벨에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가스관이 해서 여기 메인 밸브 있고 요게 이제 각 층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요 메인 쪽에다가 이제 등전이 본딩을 요 초록색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라인 자체는 다 도전성이니까 이제 등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층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접촉하더라도 위험 전압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등전이 본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좀 보고 싶으시면 그 구글에 LH 등전이 본딩 하면 뭐 최종 보고서 정기 안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랑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뭐 그 다음은 이제 등전이 본딩 신설을 어떻게 좀 잘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호 등전이 등이라고 했는데 이쪽은 보조 등전이 본딩이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따로 나온 거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좀 인입되는 배관들을 좀 시공을 편하게 하나, 뭐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뭔 내용이냐면, 이렇게, 여기가 건축물 내부고, 외부, 여기 접지 단자가 있다고 쳐요. 부접지 단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접지극. 그러면은 외부에서 뭐, 이런 수도관도 들어오고, 가스관도 들어오고, 뭐 또 다른 관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곳에 좀 집중해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다 등전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관들이 막 중구난방 여기저기 하면 따로따로 다 두 접지 단자에 물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개소에 인입하고 서로 접속해가지고 등전이 본딩바에 접속해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입, 네, 이렇게 한 곳으로 인입하기 어려우면, 한 곳으로 인입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요거 하나하나 따로따로에 대해서 본딩 도체로 이렇게 연결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뭐 접지 단자가 있고, 여기 접지 단자가 있고, 여기 주 접지 단자가 있으면 뭐 배관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온다 쳐요. 그러면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 따로 또 접지 본딩바에 연결하고 그다음 요걸 또 연결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게 운전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인입시켜서 등전이 시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최초의 밸브 후단의 등전이 본딩 뭐 감이 안 오죠. 아까 그 자료 한번 같이 볼까요?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우리가 요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요게 지금 절연 밸브래요. 그럼 요 전단에다만 해버리면 이게 요 중간에 밸브가 절연되다 보니까 이게 등전이가 안 되죠. 도전 정기적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전단이라 보면 요 후단에 이제 등전이 본딩을 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런데 이제 뭐 절연 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어쨌든 요 전체가 절연이 정기적 연속성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 인입되는 제일 가까운 쪽, 그러니까 요 지상이랑 가깝다는 말이 이제 요 접지선이 이제 접지단자로 연결될 거 아니야. 요 접지단자가 접지선이 길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면이랑 가까운 쪽에 이제 본딩을 빼라는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보조 등전이 본딩인데, 제가 미리 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제가 요거 강의하기 전에 바로 올린 거 있죠, 감전. 그쪽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간단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셔야 이게 좀 그래도 감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걸 설치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상태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호 접지가 돼 있죠? 여기 RP 등전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쪽에 고장이 나서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터치가 되면은 이렇게 회로가 형성돼서 여기 V터치라는 접촉 전압이 생기잖아요. 그때 전압은 요 우리 몸의 저항이 1000옴 이상이니까 요건 이제 2옴이니까 거의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전류 계산해서 곱하기 이쪽 고장 전류가 거의 흐르는 요 경로의 저항 R
그게 요 내용 아래다가 IA 곱하면은 그 전압이죠. 이게 우리가 목표는 50V였는데 50V가 되거나 제가 요 감전 요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 건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얘기만 할게요. 그 접지 계통별로 그래서 그 차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렀을 때 몇 초 이상의 차단해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급 전압별로. 근데 그 차단 시간을 오버되게 과전류 차단기가 되는 설계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그 감전 곡선 있었잖아요. 50V, 뭐 500V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차단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접촉 전압이 높을수록 빨리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차단 시간을 그 정해진 차단 시간 이내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약 생기면 이렇게 보조 등전이 본딩을 하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나중에 전원 차단해 보면. 그래서 여기 고장 시 자동 차단 시간이 이제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면 등전이 본딩을 하라는 얘기는 제가 그 감전편에서 설명드렸죠.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요 터치 전압이 요 고장 전류의 요 이옴에 대한 전압 강화만큼 V 터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건데 지금 요 빨간색으로 등전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걸리는 건요. 요 접지극 저항에 비해서 요 보호도체 P의 저항이랑 요 등전이 본딩은 짧게 되니까 더 작겠죠. 저항이. 도선의 저항이. 그래서 요 0.1과 0.02에 대해서 이쪽에 걸리는 고장 전류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 V터치라는 게 이쪽이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1000옴 이상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류 일로 흘러서 요 전류를 계산해서 요쪽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도 된다고 했죠. 여기 병렬이니까 요쪽에 걸리는 거랑 요쪽에 걸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요 IA에 대해서 요 보호도체 저항, 요 등전이 본딩 저항을 곱한 값이 이제 접촉 전압이 되는데 저희가 그때 계산해 봤을 때 요 전압보다 요 전압이 낮아졌었죠. 그 말은 터치 전압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계산된 첫 터치 전압이 이쪽이라서 뭐 어떤 요 차단 시간이 T1에 무조건 T1보단 짧게 차단시켜줘야 됐었잖아요. 근데 요 등전이 본딩을 해가지고 어 요게 더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차단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 차단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등전이 본딩을 해서 접촉 전압을 낮춰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차단에 필요한 시간의 여유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더 늦게 끊어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때 요 조건을 만족시키라는 얘기는 저희 항상 거기 얘기했죠. 50V를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요 말이에요. 요 IA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걸리는 요 저항이 해서 요 터치 전압이 이게 50V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실제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 사이 저항값이 이거잖아요. 노출 도전부와 이거죠, 이거. 요 REQ, RP. 요 저항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항과 고장전류를 합한 게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걸리는 터치 전압이니까 그 터치 전압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0V 이하가 되는 게 검증돼야 된다. 그러면 보조 등전이 본딩을 하고 요구하는 전원자동 차단 장치의 보호 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라고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나중에 이것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전보 대책 중에 그 비도전성 장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이런 에리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아예 감전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비도전성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도 절연을 시키고 절연시키고 그래서 여기 뭐 해설서 보면 이쪽이 도전성이라면 이쪽이 이제 접지 쪽이잖아요. 그럼 요 주황색 부분을 절연을 뭐 500V 이하면은 뭐 50kΩ 이상, 500V 초과되면은 뭐 100kΩ 이상의 절연을 유지하라고 돼 있고 또 이런 게 비도전성 장소인데 여기에는 우리 여기도 뭐 전원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노출 도전부에 따로 접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소위 P 접지 있죠. 이거 안 해요. 여기 자체가 비도전성으로 뭐 고장이 생겨도 요 전류 통로를 안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 비접지예요. 비접지로 돼 있어요. 요 노출 도전부도 노출 도전부도 비접지로 돼 있어서 이렇게 감전 보호를 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다 쳐요. 우리가 팔 벌리면은 요게 거의 최대 거리가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가 2.5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요게 2.5m 이하가 되면 이 사람이 이게 두 개가 비접지 상태라고 해도 터치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요 두 기기 사이에 어떤 전이차가 생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고장이 생겼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사람의 몸에 전압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도전성 장소에 이런 비접지 노출 도전부 사이에 거리가 2.5m 이하라서 사람이 요 두 기기 사이에 터치돼서 요 전이차에 의해서 감전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 이쪽에 등전이 본딩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사이. 이걸 뭐 접지로 연결하라는 말은 아니고 요 두 개 기기만 등전이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요게 없어지겠죠. 요게 제로로 가니까 이제 감전의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요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143.3은 굵기예요, 굵기. 우리 그 보호도체 쪽도 굵기 했죠? 그거 생각나시죠? 상도체 기준으로 하는 게 컨셉인데 이게 뭐 16 스퀘어, 16에서 35, 그 다음 35 초과해서 상도체 단면적으로 하고 이건 16, 이건 2분의 1 S.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차단 시간이 5초 이하면은 뭐 이거 있었죠? K, IS, 루트 T 해가지고 하는 거. 이게 단면적 A라면. 그런데 요 등전이 본딩 도체도 뭐 그 계열 안에서 들어가요 해서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뭐요? 지우고 간단히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있죠. 최소 단면적은 그 우리 보호도체에서 본 거랑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P 쪽에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6스퀘어. 제가 필기 기출에 요거 나왔었죠. 알루미늄 16스퀘어.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자연 기초 접지나 이런 걸로 가면은 철은 더 도전성이 안 좋으니까 요건 50스퀘어 이렇게 간다. 요건 좀
알고 가자고 했죠. 여기 똑같이 적용돼서 요 최소 단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는 내가 개념편인가? 거기서 접지 시스템에서 얘기했던 주 등전이 본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떤 여기 주 접지 단자가 있고 접지극이 연결되고 이게 뭐 각 층별로 이제 배전반에 있는 접지 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출 도전부가 있고 이쪽이 보호도체죠. P2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배관 같은 노출 도전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요 단자대랑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를 주 등전이 본딩이라고 했어요. 요 밑에 보조 등전이는 아래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주 등전이 본딩에 대한 요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기본은 요 P 접지의 단면적 있죠. 이게 만약 S면 요거는 이제 2분의 1 S보다는 크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 굵게 똑같이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거 P 기준으로 해서 등전이 본딩 굵기도 똑같이 하는 게 제일 뭐 베스트고 어쨌든 최소 요거는 2분의 1 S면서 요 단면적은 이상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이거래요. 25 스퀘어. 그러니까 요런 P 단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S로 하는 게 기본이고 근데 요 주 등전이 본딩의 어떤 최소 최대 범위는 6스퀘어보다 구리 기준으로 6스퀘어보단 커야 되고 25 스퀘어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하면 되고 25 스퀘어 2분의 1 S라는 값이 25 스퀘어보다 커지게 되면 그냥 25 스퀘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주 등전이 본딩 그러니까 단자랑 개통의 도전부랑 요 개통의 도전부죠. 개통의 도전부랑 연결하는 주 등전이 본딩의 굵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보조 등전이 본딩은 아까 제 감전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지 단자랑 개통의 도전부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노출 도전부 우리 이렇게 충전 들어오고 또 다른 노출 도전부 요게 이렇게 케이스가 하나는 요런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PE1 이쪽을 PE2 하면은 요 두 개를 등전이 본딩을 할 수 있죠. 요것도 보조 등전이 본딩이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노출 도전부에 PE1이 있고 이런 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통의 도전부 요 둘 사이에도 보조 등전이 본딩 할 수 있겠죠. 요 보조 등전이 본딩의 굵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는 요거는 어떤 거냐면 P1이랑 P2 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에 작은 값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민 P1, P2 이런 거죠. 요게 굵기가 S고 이게 뭐 6스퀘어고 이게 16스퀘어고 이게 6스퀘어면 요 6스퀘어로 하라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연결되는 두 개 노출도 전부 보호도체 굵기 중에 작은 굵기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노출 도전부랑 개통의 도전부. 이거 노출 도전부랑 개통의 도전부는 요 P 단면적 있죠. 요거에 2분의 1 곱하기 PE1 단면적 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케이스 두 개 있는 거죠. 보조 등전이 본딩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가 1번, 2번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 기계적 보호가 된 거, 안 된 거에 대해서 최소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된 건 2.5 스퀘어, 안 된 건 4 스퀘어 이상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최소 단면적은 등전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두 등전이는 6 스퀘어, 보조는 기계적 보호가 된 건 2.5. 기계 보호, 기계적 보호 X, 그러니까 전선광 같은 거 안 돼 있고 그냥 노출로 된 경우는 4 스퀘어 이상은 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수치가 많죠.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 도체랑 헷갈리면 안 되고,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필기든 실기든 나올 수 있어요. 요 그림 나와서 할 수도 있죠. 지금 뭐 우측도전부 두 개가 이거고 뭐 단면적은 이런데 여기 이제 뭐 보조 보조 등전이 본딩을 하려 한다. 보조 등전이 본딩의 굵기는 어떻게 선정하나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